발표는 1부 마치고 이제 2부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각자 인사드리고 좀 서로 사실 전처음되는 분들이 계시고요. 서로 처음 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도 하면서 또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너무 길어지면 이게 또 이제 저녁 영어 시간이 지나버릴 테니까 간략하게 어떤 소개하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한양대에서 살고 있는 고구려라고 합니다. 네? 고구려가 하는 닉네임이잖아. 이름을 알려주세요. 얘기도 편해가지고. 윤동순입니다. 사민주의 강령, 사민주의 다 되게 좋아하고 다 찬성하고 다 따르는데 아직까지는 당명에서는 사민주의를 쓰는 게 굉장히 많이 시성적으로 생각하는 애매한 인간입니다.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관악의 박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름입니다. 네,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철도회관인가에서부터 한달 때부터 계속 현재까지 오고 있는 건데 많이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더 생겼다고 지금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현재 시기에는 약간 분위기가 성숙된 만큼 여러 우려들 약간 그 자신들 얘기했지만 현재 우리가 그 당내에서 이슈 파이팅을 못한다면 그냥 그 소수정당, 주위에서 느끼는 그 입장에서의 소수정당의 한계의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갖고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걸 만약에 반대를 한다면 다른 대안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당의 정체성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원 입장에서 사람들한테 쉽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이 당명식이 반대를 한다면 다른 걸로라도 좀 제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좀 편하게 이슈 복잡하게가 아니고 하나로 다 좀 얘기를 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좀 응집된 용어 자체가 이 모임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충남 당진당원 유정준입니다. 지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지방선거 때 사실 참패를 했죠. 저는 많은 분들이 자꾸 그 사실 자꾸 잊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많습니다. 그때 참패를 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 상태로 가다가는 시간만, 그러니까 속도만 다를 뿐이지 노동당과 비슷하게 참여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상황, 이 정의당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정의당이 지금 활동 방식 그대로 갔다가는 그냥 좀만 느릴 뿐이지 이게 서서히 소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그런 위기의식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방식은 안 된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어떤 정당이고 어떤 국가상을 제시하고 어떤 이념을 하는지 전혀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정당에서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뭐 진보 이렇게 하는 정도로서는 이제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렵다는 걸 좀 가슴 절절하게 느꼈고요. 저는 이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올해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은 여러 가지 진보 재편 논의가 있는데 좀 재편을 제대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사회민주당이 제대로 창당돼서 내년 총선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서대원의 신명태라고 합니다. 아까 용준님 의견하고 똑같은데 지금 현재 이제 어떤 외부 변수 없이 정의당이 이대로 간다면은 나는 똑같이 이제 다음 총선에서 그냥 속도만 늘릴 뿐이지 또 매세가 없고 또 그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뭐 솔직히 이런 정당이 계속 있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래서 이제 방법이 뭐냐면 이 당이 과연 어떤 정당이고 그리고 이제 왜 내가 이제 사회민주당을 이제 원하느냐면은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어필하기 굉장히 좋은 거예요. 또 옛날에 여론조사 나왔지만은 우리 여론조사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이 이 복지국가, 북유럽의 복지국가를 굉장히 원한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사민주하고 잘 이렇게 엮어서 홍보를 하게 되면은 많은 당원, 많은 지지율을 얻을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당원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나는 이제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이제 좀 이제 천천히 가자 이러는 거는 난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제 할 때 확실히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그게 이제 실패하게 되면 승복하든지 해야지 이거는 이번에 하고 당명 다음에 하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번에 이제 3인당으로 이 모임을 통해서 뭔가 이제 강령뿐만이 아니고 당면까지도 했으면 하는 제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기 군포의 차민정이라고 하고요. 저는 사실 이 모임의 제안을 받았을 때 당명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아직 당원들의 의견을 모으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명은 둘째치더라도 신강령에 좀 3인당이라는 것을 넣는 거에 대한 동의 정도를 하고 들어왔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뭐 질문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까먹어가지고 이따 생각나면 질문 시간 있으면 그때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천안당원 장진입니다. 어쨌든 오늘 처음으로 저희가 이 3인주의 당으로 모임에 처음 왔고요. 저는 어쨌든 한때는 학생운동 하던 시절에는 사회주의를 지향했는데 현실에 거기에 진사회주의 모델을 봤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현실 가능한 진보의 최대치는 3인주의라는 나름대로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회주의 현재 3인주의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 시대 정신은 3인주의일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겸손하고 조금이라도 이 자본주의 현실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과 토론하게 되면 이런 내용에 쉽게 동의하는 부분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렇고 우리 당이 3% 5%였으면 계속 정치되고 있는데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저는 굉장히 낙관적인 사람이에요. 원래 낙관적인 사람이고 만만이고 될 때면 되라지 이런 스타일인데도 불구하고 미래가 밝지 않고 그래서 정말 기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그 기치는 시대정신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 그래서 3인주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은 모르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고 당연히 이제 저는 당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제 분야에서 우리 입장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이름 이영준이고요. 경기도 안양에 왔습니다. 저 당원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작년 8월 달에 이제 당원이 됐고, 오늘 이 자리는 뭘 이렇게 토론 이런 걸 하고 싶다기보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많고 해서 많이 좀 배우고 듣고 싶어서 참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좀 개인적인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3인주의 자체에 대해 구경을 한다든가 이런 건 전혀 아니고 다 좋은데 개인적으로 어쨌든 정치를 하는 정당의 입장에서는 손실이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익이 되는 부분도 따져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서는 당면까지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손실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셨는데 많은 얘기 좀 이렇게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안양당원 남승호입니다. 오늘 토론을 들으면서 이제는 좀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창당 예비 모임, 그러니까 창당 발기인데 이전부터 이제는 3인당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저는 이게 진보에 대한 이제는 어떤 우리가 이제 통합진보당이라는 진보 세력들에서 이제는 집단적으로 이렇게 탈출을 하면서 우리가 대안으로서 그러니까 진보라는 진보한 이름 대신에 우리가 뭘 더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어떤 전략 전술적인 측면에서 3인주의를 꺼내든 걸로 이제는 그때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는 당명을 바꾸기 위한 그러니까 천호선 대표가 되면서 이제는 당명도 그때 교체가 됐었죠. 되면서는 이제는 구체적으로 3인주의를 좀 실현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로 이제 좀 약간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고. 근데 그거는 이제는 당 내에서도 완전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거의 반반 정도로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지금 다시 3인주의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당 내에서도 아직 이제 좀 충분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갈등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실제로 3인주의를 원한다면 그런 굳이 3인당이라는 이름을 걸지 않더라도 우리가 강령 속에 일부 3인주의들이 반영이 되고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현재 상태에서 삼인주의를 완전하게 삼인주의를 추구하기에는 굉장히 좀 척박한 환경인데, 과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전략 전술로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3인당이라는 것들이 호소력이 있다라고 느낀다면, 실제로 이제는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북유럽이라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호소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판단이라면 우리가 3인당이라고 당명까지 이제는 내걸 필요는 있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어떤 뜻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은 사실 안 한 상태에서 이제는 우리끼리 3인당을 걸자 이러면서 이제 논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 당이 이제는 지향해야 될 바로서 3인주의를 할 거라면, 그러니까 실질적인 3인주의를 원한다면 굳이 당명까지 바꿔야 되는 그러니까 당내 갈등을 겪으면서 당명까지 바꿔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강령 속에 이제 3인주의를 서로 합의될 수 있는 한 정도에서, 그 정도에서 3인주의 강령을 반영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책적인 방향에서 이제는 3인주의를 추진해 나간다면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이런 모임도 좀 목표가 뚜렷하게 우리가 전략 전술적인 측면에서 3인당을 걸 것이냐, 그렇다면은 국민들이 과연 이거를 호소력 있게 들을 수 있는 환경이냐, 이런 것부터 우리가 이제 스터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실질적인 3인주의를 원한다 그러면 당명이 굳이 3인주의든 정의당이든 그거는 상관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이 뚜렷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그런 걸 하기 위해서 3인주의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봐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경기도 안양 당원 손재용입니다. 지난 한겨레인가 없습니다. 납치당이 출연한다고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유럽이 지금 상당히 구구정당들이 바로 하는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자본주의 어떤 신자유주의 영향에서 이제 사람들이 상당히 먹고 살기 힘들고 하다 보니 이런 극단적인 생각들이 막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김금같이 IS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런 아주 황폐화된 지금 시대인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구구정당들이 이제 득세하게 되는 유럽의 상황들이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것들을 순화시키고 순치시키는 것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정말 인간답게 살고 사람에 대한 애정과 그다음에 그런 물질적인 것보다 어떤 그런 종신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것에 그걸 해결해 줘야지만이 사람들이 좀 더 다른 사람에 대한 애정도 갖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정의당이 그런 어떤 3인주의의 하나의 핵으로서, 그래서 이렇게 외연들을 확장시키는 하나의 중심 세력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3인주의자들을 결집시켜내는 그런 것으로 더 확장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제 정의당만 갖고는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의당이 중심돼서 정의당 바깥에 있는 어떤 다양한 세력들을 이렇게 모아낼 수 있는, 그러므로 해서 정말로 정치적으로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자발적인 평당원들의 이런 운동들이 정말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더 우리가 열정을 갖고 이렇게 운동을 해나갈 수 있고, 하나의 또 정치적으로도 힘을 받는 그런 정의당이 됐습니다. 고양당원이고요. 일하는 곳은 김재남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보좌관으로 일하다 보니까 이제 말을 하고 이제 의원하고 연관해서 사고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이제 개인적 의견을 좀 드리면요. 제 2008년도 강기가보건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저 사천에서 선거운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했는데, 이제 짧게 얘기해야겠구나. 어쨌든 민주노동당은
투쟁하는 정당, 우리 스스로 자랑스럽게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노동자, 농민,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당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선거를 통해서 어떤 걸 깨달았냐면 당선되기 위해서 특목고를 공약을 내버리고 실제로요. 근데 이제 특목고가 이제 뭐 과학고, 외고가 아니라 농고를 특목고로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었었는데 이제 선거를 통해서 그 우회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현실 정치를 4년을 해보고 그 이유를 준비하다 보니까 투쟁하는 정당만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2008년도부터 그 진보 가치를 실현하는 대중적 정당은 어떤 것일까 했을 때 이제 3인당 2008년부터 이제 저기 북유럽의 3인당이 보이고 조금 그 공부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은 어떠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공산주의의 반대말은 민주주의라고 배웠어요. 사회주의의 반대말도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와 이념이 완전히 왜곡되게 사고하는 교육을 받아왔고 아마 지금도 우리 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제 어떤 그 진보 진영 또는 어떤 양심적 지식인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정당을 꾸리고 그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 시대에는 정말 미래를 지향하는 이념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진보 정당이 이념을 갖지 않고 그냥 대중성에 기대어서 이념을 좀 숨기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하는 정당으로 가서 그게 어떻게 공약 몇 개 가지고 진보 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강령이라. 근데 이제 그러한 이념을 모아내고 표현하는 게 이제 저는 강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들이 그래서 강령에 대한 토론도 활발하게 되고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나 이념을 강령 안에 잘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인주의는 현실 정치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정당 운영, 미래 지향 이런 게 뚜렷하고 그리고 또 검증돼 있다. 저 정의당입니다. 그러면 유시민, 노회찬, 심상정이 있는 정당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의당이라고 했을 때 당명을 안 바꾸더라도 비록 우리는 북유럽식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정당입니다. 라고 소개하면 더 좋겠죠. 근데 그걸 더 잘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3인당입니다. 사회민주당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그 사회민주당이 유럽에도 있는 3인당이고 그 3인당이 북유럽의 복지국가를 만든 정당들이 3인당입니다. 저희는 그런 당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게 가장 좋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3인당으로 라고 하는 이 모임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같이 해보려고 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부 대표님이 장소 빌려라 해서 같이 하게 됐네요. 고맙습니다. 저는 고양시 덕양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명기라고 합니다. 13년 부대표의 사회민주당을 꼭 만들겠다고 출마했다가 못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추후에 생길 육사선거나 지방선거에 정의당으로 필패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이제 바깥에서 뭐 사회민주주의 센터, 그리고 뭐 사회민주주의 연대, 그리고 정의당 안에 있는 3인 포럼, 뭐 그렇게 해서 함께 연대해서 하나의 힘을 좀 모아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좀 다녔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알게 되신 각 정당의 뭐 민주당, 노동당, 정의당, 뭐 녹색당, 진보당까지 해서 각 정당의 분들과 구체적으로 창당 준비를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가 돼서 작년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전국에서 10월에 대전에서 전국 모임을 일단 한번 했습니다. 그러게 이제 소문이 좀 나면서 오히려 사회민주주의를 좀 지향하는 합리적인 보수라고 뭐 그들 말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와서 후원 조직이 되겠다고 좀 돕겠다고도 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 언론사에서 지금 뭐 안철수 뭐 팀에서 유석 팀에서 뭐 대한정당을 만들듯이 국민 모임이 또 대한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면 정통령 합쳤듯이 그 전부터 이 흐름이 계속 같이 있었고 현재는 세계의 흐름이라고 뭐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왜 그런 고민을 했고 그런 고민을 정의당 안에서 하지 못하고 바깥에서 해야 된다는 건 대부분 다 뭐 내용들은 아실 것 같은데 두 개를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특히 정의당에 사회민주당을 하겠다 사회민주주의에 관심 있는 분들은
두 개의 멤버십을 다 갖고 있고 혹시 뭐 추후에 어떤 출마나 그런 계획이 있으신 분 아닌다면 두 개에 다 같이 참여하셔서 그 얘기를 다 같이 하고 너무 우측으로 가지도 않고 너무 또 좌측으로 가지도 않게 함께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하고 그런 얘기도 뭐 주고받은 기회를 좀 갖고 싶고 또 아까 공병 선생님한테 그 사회민주주의 역사 뭐 그런 얘기도 좀 나누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치의 최종 목표는 바로 복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복지는 뭐, 이거 제 생각이에요. 사회 민주주의라고 또 그렇게 같은 이꼬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기에서 이 사민주의를 얘기한 거는 참 시기가 적절하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처음에 정의당을 창단할 때 사회민주당하고 하자는 그런 방명지에서 얘기했지만은 민들레당도 있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좀 분위기가 아마 3인당으로 가자는 분위기는 많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3인당으로 가자는 쪽으로 많이 주장을 했었는데 그렇게 안 된 게 많이 좀 아쉬운 감도 있었는데 그동안에 그리고 내부에서는 이 3인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거의 아마 이렇게 토론이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부터 이제 뭐 외국 그 분들 유명한 분들 초청해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서서히 이제 정착돼 오다가 이제 이런 여기까지 온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시기는 상당히 좀 시기적절하고 생각하고 지금 외연에서도 보면은 지금 정동영 씨가 가입되어 있는 그 국민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촛불 세력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사회민주주의라는 모임이 또 있어요. 걔네들도 이제 사회민주당이라는 걸 창당하려고 아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서서히 사민주의라는 게 공론화가 되면은 또 사람들도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면 책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야 이게 뭔가라는 것도 또 이제 느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 사민주의가 이렇고 그렇게 되면 또 사회민주주의 하면은 바로 이제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그러니까 그 나라의 복지가 바로 사회민주주의였구나라는 것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지금 시기가 상당히 시기적절한 시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더 크게 공론화를 시키느냐 그것도 한 가지의 문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정의당이나 평당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면은 훨씬 더 외연 확장하는 게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뭐 지금 외부에서도 그런 모임이 많이 있으니까는 그쪽들 우리만 할 게 아니라 그쪽 사람들하고도 또 만나 연대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석하신 분들 뭐 한 번씩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아까 발제를 어쨌거나 했었으니까 발제에 대한 내용을 일단 기록을 해가지고 일단 질문을 한번 받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여기 반대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3인주의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좀 없으신 것 같으니까 3인주의까지 다 찬성하시는 분이고 이제 당면까지 뭐 갈등가 있냐 없냐 그 부분에 약간 의견 차이가 있는 정도인 것 같아서 사실은 토론이 되면 반대 토론자가 있어야지 이제 토론이 가열차가 되는데 우리끼리 토론이 좀 될 것 같은 그런데 필요하면 제가 이제 반대 논의를 반대 의견들을 좀 들었던 것들을 질문 당지는 식으로 해서 토론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일단 먼저 이렇게 질문이 있으시면 그 공병원 그냥 지금 4페이지 보면 그 외부에서 사회주의 3인당 운동 여기 이제 뭐 여러 단체들을 키우는데 가장 역사가 좀 긴 단체가 있어요. 그게 지금 빠져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제가 그 외부 상단체를 자격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다 알 수가 없어서 민주노동당에서 있었던 단체인데 자율과 연대라는 팀이 있었고 자율과 연대 그 1심의 상권 뭐 종북 문제로 탈피하면서 나오면서 사회민주주의 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뭐 거의 지금 그 인터넷에 그 사회민주주의 연대라고 치면 나오고
뭐 조직도 한 400명 정도 조직되어 있고 뭐 CMS도 뭐 적당히 나오고 있고 대표는 그 김유용 대표님이라고 사회보험 노조 하시는 분하고 공동대표로 주대한 대표님하고 두 분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이번 그 사회민주주의 포럼 여기 내용이 좀 사실과 달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포럼은 이제 진보와 보수하고 합해서 사회민주당을 만들고 창당 발기인대회를 가졌다. 근데 현재 창당 발기인대회를 가진 적이 없고 그리고 힘은 이제 합치자고 하니까 이제 합칠 수 있는 점인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창당 발기인대회를 가진 적은 현재 없습니다. 제가 거기 이제 속해서 지금 창당 준비 모임 대표 역할을 지금 맡고 있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근데 언론에 나온 거는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발기인대회는 아니고 이제 준비 모임을 하고 있는 거 그분들이 좀 앞서서 뭐 창당을 하자 뭐 이렇게 앞서서 나가서 그게 이제 막 조선일보에 보도가 됐는데 저희 준비 모임에 그분들은 후원 조직으로 지금 계시는 겁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3지대 창당을 추진 중인 북한인권법 찬성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단체라고 이제 창당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이분들의 주장이 아니고 사회민주당 창당 준비 모임의 얘기가 이렇게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좀 내용이 좀 다른데요. 북한인권법이 뭐 새누리가 주장하는 북한인권법 뭐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고 이제 보수적인 시각은 좀 이 사회민주당 준비 모임 포지션을 진보 뭐 민주당하고 노동당 포지션보단 그 새누리와 새정치 중간쯤에 그 안보는 좀 합리적인 보수를 지향하고 그리고 경제는 좀 복지는 아주 철저한 진보를 좀 지향하는 지금 여태까지 없었던 좀 정치 세력을 추구하는 바라서 뭐 보수적인 시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오해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실관계 내지는 이제 그 집단 성격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교정을 원하시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말고 다른 이제 뭐 오늘 나온 주제들에서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것도 있으면 화두를 좀 던져주시면 질문하실 때 질문이라기보다는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걸 좀 덧붙여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에 의사는 정확하게 했었나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인들이 미래의 그 국가 모델로 해가지고 어떤 그 북유럽식 복지국가하고 미국식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럴 때 이게 뭐냐면 북유럽식이 거의 한 60 몇 프로 이렇게 차지했고 미국식이 20 몇 프로가 이렇게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내가 이제 사회민주당에 되길 원하는 이유가 이게 이제 내부에는 이제 그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게 뭐냐면은 그 대중을 위해서 그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제 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이제 나도 깜짝 놀랐는데 이 북유럽식 복지국가하고 사민주의하고 정치에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뭐 다 알지는 않겠지만 몇 사람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이제 그 아주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는 이 상명을 사용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근본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정의당이 발전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상태에서 그냥 머무르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판단 내려야지 내부에 갈등이 많다고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내년 총선이든 뭐든 어떻게 보게 되면 가능성이 없어요. 항상 그 대중을 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당원으로 끌어들이고 얼마나 많은 지지를 얻을 것인가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봐야지 내부에 뭐 어떤 그런 뭐 저기 갈등 이런 게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로 이렇게 좋게 이런 식으로 봐서는 발전이 없어요. 이게 제가 하는 네. 아까 말씀하신 거에 이제 못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3인당 보면 좀 시기상조지 않냐라는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질문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저 생각에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근데 우리가 이제는 어떤 당명을 개정하거나 무슨 주의를 선택한다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그냥 정의당이라는 이름, 진보정당이다 이런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3인당이다 또 우리는 3인주의를 지향한다 이런 거를 강령에다 넣을 거라면 실제로 국민들이 그러니까 기존 정의당보다는 3인주의가 더 3인주의에 대해서 더 호의적일 것이다
나는 우리가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내나 당 외에서 조사한 바가 있는지. 일단 구체적으로 증거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실제로 이제 뭐 물건을 파는데 이게 더 먹힌다는 증거가 있을 때 이제 진짜로 현실적인 입장에서 일단 실제로 일리가 있냐. 3인지 좋긴 한데 당명이 먹힐 거냐라는 제가 거에 전에 말씀드린 네. 아니 경험? 아니 뭐 일단 일단 뭐 말씀해 이 우리가 이제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그 의식 관련으로는 언론사들의 어떤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발표가 된 적이 있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 여론조사 경향신문이 2년 전인가 한 번 했을 때 월등하더라고요. 그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은. 그리고 저희 이제 정당 경험으로 보면은 제가 국민참여당을 할 당시에도 정책연구원에서는 이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 당원들은 우리 그 당의 그 나갈 방향이 뭐일까? 국민참여당이고. 당원 그 의식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도 역시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좀 월등하더라고요. 근데도 그 이제 의식의 문제고, 이제 과연 이제 사회민주당이라는 그 당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우리 구성되어 있는 우리 정의당 지금 현재 분들, 지금 신입당원분들은 이 전체를 좀 모르실 텐데, 우리 철도회관 아까 얘기가 나왔었죠. 용산에서. 그때 우리 당명 정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사회민주당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우리 전당대회 때 처음에는 민들레당, 사회민주당, 정의당 이제 세 개로 이제 경합을 해가지고 결선 투표를 하게 된 거죠. 그 사회민주당과 지금의 현재 정의당. 그러면 우리가 얻은 48%. 저는 이제 이게 현실적인 당명에 대한 이건 우리가 투표로 정하기 때문에 뭐 드러난 결과예요. 그러면 철도회관에서도 우리 사회민주당은 안 됐어요. 부결됐고, 그리고 2013년도에도 안 됐다는 거는 어찌됐든 우리가 합의한 거예요, 서로. 그리고 지금 정의당명을 시작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명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이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그 생각을 꼭 뭐 통일적으로 똑같은 옷을 입어야 돼? 이건 아니거든요. 좀 더 정말 고도의 우리가 지혜를 요구하는 부분이라서 당명 논의는 좀 더 신중하고, 그리고 합의의 과정을 좀 몇 번을 더 거치고 그런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만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해마다 봄에 피는 그 개나리꽃한테 노을에는 시절이 수상하니까 피지 마 이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 생각 속에 갖고 있는, 그래서 지금은 잠시 숨겨놓거나 뒤로 미뤄뒀을 뿐이지 여건이 성숙한다든가 당신들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 그 색깔로 당명을 못 정해, 이런 요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발의도 하고 적극적이어야 되겠죠. 다만 이제 아까 이제 시기상조라고 얘기하시고 좀 더 이제 한 번 더 신중하자고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는 아예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여타한 우리 정의당의 당의 어떤 행보, 일정 이걸 고려해가지고, 또 결국은 정치라는 게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당을 구성하고 있는 서로 사람들의 당원들에 대한 역학관계라든가 잘 고려해서 좀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저는 신중하게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3인주의 의식은 국민들의 좀 월등하게 좀 높았다는 거,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3인주의 의식은 높지만 3인당명은 3인당명도 이제 그에 준하면 사실은 이제 조금 알게 되는 순간 그게 훨씬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인 것 같은데, 혹시 실제 무사한 건 없죠? 아니요. 반대 진보정의연구소에서 실제로 신입당원을 투표해 조사하고서 꾸준히 조사를, 당원 여론조사들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내리는 급박할 때는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60% 이상이 9.16 사회민주주의
하는 게 통계치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0-30% 정도의 그 지향성이 복지 실현에 좀 맞춰져 있는 부분이 근거가 충분히 있고, 그 다음 이제 물론 이제 평등한 중심의 이런 사회민주당 운동이다 보니까 당명 이후로 약간 이렇게 좀 주춤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고, 뭐 거기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이 있는다고 답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강림 채택에 필요한 부분을 많이 대표단이나 원단이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넣고 안 넣고. 처음에는 아주 강하게 자유민주당을 넣었다가 또 이렇게 정리되기도 하고, 이게 필요성이 없다면 신강림에서 제한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충분히 이제 우리 대표님 굉장히 신중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밖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국민 여론에 사회 들어가면 빨갱이, 근데 이렇게 보는 시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민주당이 오히려 그 종북 프레임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시각도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시각 두 개가 요즘은 흐름상으로 30, 40대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교육에 확 민감하다 보니까 교육 흐름과 함께 북유럽 교육복지, 흑유 사회민주주의로 올라가는 과정, 각 마을 공동체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걸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흐름도 있어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저희들이 당이 접근했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 당 내부에 정말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10년의 정치 신념으로서 신념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본인 굉장히 불편하실 부분이 지역에서 시도당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가 조심하고 소통하고 합의하고 만들어내는 과정은 잘 시도해 가야 되고, 그 다음 후속으로 3인당으로가 활동을 그렇게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1차의 실패와 경험을 다시 딛고 수정 보완해서 당내 흐름을 강고히 하고, 당내 흐름이 강고히 돼야 이게 당 밖으로도 확산할 수 있고, 당 밖에 있는 사회민주주의에 동의하는 분들을 다시 불러 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국민모임도 일부 사회민주당에 대한 이제 동의나 합의 계신 분 꽤 많아요. 제가 만나본 분 중에 국민모임 분들은 사회민주주의 동의하고 가야 된다는 분들 꽤 계시고요. 심지어는 민주당 내 의원 몇 분과 지속적으로 사회민주당을 고민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실체라는 부분은 이미 우리가 받아 안아야 될 시기인 거는 명확하게 좀 판단을 하시는 게 맞다. 단 우리 당내 갈등을 해소시키고 제대로 소통해서 우리 당내에서 정착화시키는 과정의 우리의 노력, 그 일부의 우리의 노력, 우리가 주축이 돼서 해야 될 부분, 이런 걸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는 동의하는데, 좀 과감하게 대표 입장으로서, 정치적 입장으로서도 볼 때 16년 총선 출마에 대한 각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도 볼 때 이게 받아 안아야 될 정치 과제들이면 분명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제 사견과 당의 생각이 좀 그런 건데, 다만 우리 당의 합의 부분을 잘 만들어가자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때는 만개했고 이미 늦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국민들 분위기는 무르익었는데, 사실 정치권에서 그걸 받아 안는 것 자체가 늦었다라는, 사실은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사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사회자만들하고 경계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삼인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 좀 정치 쪽에 관심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고 알고 있지만은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사고를 계몽하고 깨우치는 게, 그렇죠. 그게 우선은 그게 더 절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거나 이제 뭐든지 보는 건 추세가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추세는 계속 사회라는 키워나가야죠. 이름 자체가 이제 아주 금기됐던 그 시대랑 지금은 변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은 소셜 대세잖아요. 소셜 네트워크. 근데 소셜이라는 뜻이 사회라는 뜻은 알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사회라고 그러면 아직도 일반인들은, 저는 그 사회라는 말이 존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의 뭐 무시할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약간 그거는 그 정도로 얘기하고요. 이제 사실 느낌 가지고 얘기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느낌이 있더라도 이제 용기 있게 가느냐, 아니면 조금 더 신중하느냐, 그런 차이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사실 그러면 지금 우리 정의당 상태로 지금 만족하느냐,
있는 걸 생각을 해보면 많은 수가 지금은 우리가 소수 세력으로 계속 남아있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실 이제 정의당하고 사회민주당 강경을 갖고 어느 게 확장 가능성이 많은가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사실 어느 누구나 정의당을 설명하기는 굉장히 사실 정의당은 뭐 아까 말씀대로 유시민이 계시고 또 노회장이 계시고 뭐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는 어떤 한계가 분명하게 부딪힌다. 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더욱더 그 매몰 비용 때문에 오히려 더 바꾸기 어렵다. 그 옷은 그 내용에 맞게 입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당연히 저는 지기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정당이 사회민주주의 어떤 정당을 하면서 옷은 다른 거 입고 있다. 이런 것보다는 정면 돌파하자.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래서 자꾸 제기되는 것 같아요. 저도 가능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어떤 개인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하여튼간에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역학적인 어떤 문제에서 시기를 언제 하느냐, 당장 하느냐 아니면 조금 더 미루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저는 어차피 가능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당면에서 논쟁으로 갔다가 사실은 그거 이전에 삼민주의 자체에 대한 그 논쟁이 사실 있어요. 당내에 그걸 무시할 수는 없고요. 1차 당명운동한테 제가 제안자로 해가지고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제 이제 그 전화번호를 그냥 보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혹시 피드백이 오면 내가 뭐 설명을 할까 이제 조금 이제 그 운동에 도움이 되게 해가지고 조금 이제 그 무리하게 제 번호를 노출하면서 이렇게 보냈는데 몇 개 문자에서는 욕이 왔어요. 그동안 별로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몇 개 문자 나와서 이 개새끼들아 이런 이제 사실 쌍소리까지 나오는 문자를 받았어요. 이제 이런 분들은 어떤 이제 사회민주주의에서 어떤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런 할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고 그래서 사실 그런 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경기도 당내에서 이제 기아 노조 이제 그 지역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냥 도당 운영위에서만 이제 그 공유되고 뭐 바깥으로 이제 그 공표되지는 않았는데 삼민주의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들을 이제 그 노조 지역위원회 입장으로 이렇게 발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기아 대기업 노조 어쨌거나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렇게 기업 활동을 하는 노조에서 삼민주의를 반대한다는 게 이론적으로 이게 나는 이제 이 정합성이 논리적인 어떤 뭔가 이게 맞아 떨어지는 않든 그냥 이제 생각만 하다 말았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만나서 진짜 편하게 반대는 논리가 있었다니까. 반대는 논리가 있었다니까. 논리 제가 이제 그 반대하는 사회주의 이상을 끝날 수 없다 뭐 이런 그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제가 그 어쨌든 학생운동에서 어쨌든 자주파 성향의 운동을 했어요. 그 내면을 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 하필 그 많은 이름 중에 정의당일까 그건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정의당이라고 이름이 확정됐을 때 인천연합이 정의당을 제가 이제 말씀 더 드리면 저희 동기 모임, 대학 동기 모임인데 다 다주파 성향이죠. 근데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대학 동기들이 지금 3개 살고 동기들이 야 니들 언제까지 꿈속을 헤맬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다주파 출신 동기들한테. 그리고 어떤 친구는 왜 민주제는 안 붙였냐? 민주정의당하고 해라 차라리. 이런 비아냥까지 들었어요. 그게 사실 양식 있는 다주파의 자세인 거예요. 근데 난 전 인천연합 식구들한테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그런 발상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도 있고 저는 그 진보주의자의 가장 큰 욕구는 영혼이 자유로워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동지들은 어떻게 된 게 훔치렁대다가도 오도떨이 되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지 이게 무슨 진보지나 같은 참 한때 그 자주파 성향 운동했던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데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그 정의당이라는 이름을 제출했고 그것을 고민한 지금도 그 고집하는 그 친구들의 솔직한 그 주의 주장은 뭡니까? 솔직히 너무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끼리는 이런 얘기 지금 잘 들은 사람들끼리 이런 얘기 제가 너무 지금 잘 토론을 가면 이제 분위기가 이제 흩어지니까 어쨌거나 그래도 이렇게 좀 정리를 좀 일단 반대 이론을 얘기했었으니까 옛날에 전에 이제 뭐 이렇게 했을 때 이러이러한 그 것들이 있어서 지금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런 논리들을 좀 이제 몇 가지 하긴 했었어요. 이제 근데 본인의 논리보다는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
조금 이제 불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삼민주의 나라 북유럽 국가들이 다 잘한 것만 있냐 이제 말하자면 실제로 최근에 이제 신자유주의 수용하는 분위기에서 이렇게 후퇴하지 않았냐 뭐 이제 이런 이제 그 흠결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지적하는 논리가 이제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사회민주주의라는 거는 대타협이라는 거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타협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느냐? 그러자면 뭐 재벌에 대해서 이제 기존 좌파에서 주장하는 거랑 조금 더 이렇게 유연한 입장으로 이제 사회민주주의 경제학자들이 주장하고 이제 그러시잖아요. 강하준 교수나 뭐 정승일 교수나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가능하냐? 한 번도 재벌들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정말 내려놓는다는 그런 자세를 보여준 적이 없는데 그런 노선 자체가 이렇게 의미가 있겠느냐 뭐 이런 이제 얘기들도 이제 있었고 아주 오래된 역사를 보면 뭐 이제 그 1차 세계대전까지 거슬러 가서 그 삼인당이 당시 이제 각각 그 전쟁을 승리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각각 나라에서 다 전쟁을 승인해가지고 다 서로 이렇게 싸운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과거의 역사까지 이제 말씀하시고 그런 논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은 거를 전달하면 이렇게 되고요. 아주 여러 논리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노동계의 입장에서 이제 어떤 자본주의 자체를 어떻게 긍정을 하느냐. 삼민주의는 어떻거나 자본주의를 긍정한 상태에서 뭐 재분배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복지를 하자는 거 하는 건데 자본주의 자체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어떤 근본주의적 입장 같은 게 있는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본주의를 인정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그 지식인들, 교수님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이 자본주의의 초기에는 사실 자본주의가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 불평등이나 노동 가치에 대한 어떤 노동이나 노동하고 자본의 가치가 이렇게 큰 위력을 발휘할 줄은 사실 잘 몰랐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대규모 자본이 축적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노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노동을 갖고 이제는 자본으로 따라갈 수 없는 어떤 자본주의의 한계가 분명히 부딪힌 것을 우리나라만 느끼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느끼는 거다. 그래서 그 자본주의를 그러면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본주의를 폐기하고 다른 대안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 대안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저도 삼민주의가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본주의의 모순을 시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떤 사회주의로 최종 어떤 이상국가인 어떤 사회주의로 나가는 하나의 단계로서 삼민주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고 또 그 단계가 저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상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현실을 생각한다면 자본주의를 폐기하는 것보다는 수정해서 진짜 잘못되고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삼민주의의 근본적인 사람에 대한 사랑, 인간의 그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공동체를 어떻게 잘 복원시켜서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까 이거를 자본주의 때문에 안 된다기보다는 그거를 얼마만큼 잘 수정해서 갈 수 있을까 그게 삼민주의 본질이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토대를 폐기하고 자본주의를 폐기하고 보다는 그걸 어떻게 잘 우리에 잘 맞게 수정을 하면서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이런 사회를 만들까가 삼민주의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민주의가 자본주의를 궁극적으로 승인했다 또는 용인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자본주의가 어떻게 될지는 뭐 잘 모르죠. 100년 뒤에 20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어떤 경제체제로 갈지는 모르지만 현재 지금의 시점에서 사실은 그 폐기를 한다고 생각하고서는 아무런 어떤 구체적인 실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수정해서 나가는 것이 삼민주의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민주노동자하고 자주
자주 그러긴 근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이제 같이 저도 같이 이제 이해되는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 개인 아까 말씀드린 거랑 다른 이게 뭐냐면 이제 3인당은 노동자의 정당입니다. 그건 뭐 그 유럽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도 3인당이라고 하는 정당은 노동자의 정당이고 노동자들이 현실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보여줬던 역사인데 사실 우리 뭐 분단된 현실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 강력한 노동자, 통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속에서 노동자들 특히 노동운동을 하는 노동자 동지들이 생각은 소위 뭐 거기도 이제 사상이 들어가고 뭐 자미통 사상도 들어가고 PD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노동해방의 위치. 근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노동운동의 새로운 노동운동의 노선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3인주의 정당과 지금 대한민국의 노동운동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약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뀐 조건, 노동해방을 외치면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그 현실과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은 크게 달라진 게 없고 더 악화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노동운동을 평가하거나 노동운동의 새로운 노선을 정립하기 위한 노동운동 대규의 굉장히 그 큰 논쟁과 토론이 필요하겠죠. 노동을 중심으로 한 진보진영 전체가 또 저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10,000명의 정당에서 2만, 3만으로 가려면 뭐 배타적 지지까지는 아니어도 다수의 노동자들이 우리 당의 주인으로 적극 참여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는 그 3인주의적 어떤 그 활동, 노동조합 안에서의 3인주의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정립해서 시행해본 단위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노동운동이든 뭐 통일운동이든 정당도 마찬가지지만 뭐 최대 강령들이라고 해서 가장 강력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 주도로 막 가는 그런 경향성들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좀 비판적이지만 민주노총에서 지금 현실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은 총파업하겠다고 강력하게 제기하고 그럴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이는 사람이 위원장으로 당선된 상황이에요. 굉장히 그런 상황에서 3인주의를 주장하고 그걸 확장시키는 노력까지는 예정이 되지만 저 당이 3인당으로 당명까지 바꾸고 3인주의를 못 바꾸고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그 어떻게 보면 배타성을 갖는다. 3인주의 이것도 역배타성이죠. 3인주의 중심성을 강조하지만 뭐 사회주의 지향성이든 또 다른 어떤 것도 배타성을 갖는다. 그러면 이제 그 소위 3인주의를 과거에 학생운동했거나 노동운동했던 선배들의 경우에는 이 개량적 조합주의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변혁운동의 장애요소라고 토론했던 그 역사를 가졌던 분들의 입장과 아직 그렇다고 자기 조합이 뭐 3인주의를 지향하는 활동도 안 해요. 근데 현실 속에서 조합을 활동하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지금 이질적인 상태에 있는 거죠. 자기 그리고 새로운 어떤 대체할 만한 어떤 그 운동 노선이나 정치 노선도 정립되어 있지 않고 저는 이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 당에서 노조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또 여러 진보 진영과 연대 활동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민주노총과 이전부터요. 그러니까는 3인당이 그래 긍정적 측면도 있고 뭐 지향의 방향이고 그건 알겠는데 그 못 받고 그 뭐 확정 지어버리면 저 사람들이 과연 우리 노동자 중심 정당으로 이 정의당이 3인당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진짜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저도 그 어떤 시간 3인주의 노동운동, 북유럽식 노동운동이죠. 3인주의적 정당 활동이 어느 정도 대중적이지 않을 때 어떻게 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 정말 길어질 것 같다는 우려였죠. 저는 우려를 표하시는데 어떻게 뭐 답을 해주시겠어요?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조합된 그 조합의 왕이다, 사회민주주의다. 이게 이제 보존적인 의미는 많을 거예요. 우리가 좀 더 현대적인 감각에서는 이 사회민주주의 이 조합된 그 명사가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명사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럽의 각 나라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어요. 모함과 이런 거 볼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던 중에 독일이나 프랑스나 그 나라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이런 걸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사회민주주의 왜 이 사람들은 3인당이 태동을 했을까? 그건 그날의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운 사회민주주의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우리는 한국에서는 우리가 이제 공산사회주의, 마르크스의 이론들, 핵심적인 걸 보면 몇 가지를 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아까 이제 루소의 사회 계약론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사회적 합의, 사회적 약속, 사회 계약이라고 시각하고,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생산 관계라고 그러죠. 사람과 사람. 그리고 최근에 이제 피게트의 자본, 20세기 자본에 보면 서두에 나온 분배는 경제 문제가 정치 문제라든가 이런 흐름들을 가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변화 발전해 오는 사회주의의 이런 이론의 배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 안은 누구도 있다 없다를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에 이제 학창 시절에는 마르크스 얼마나 훌륭했단 말이에요. 볼셰비키 혁명 얼마나 훌륭했고, 프랑스의 왕정과 공화정을 거듭한 200년의 그 시기의 역사는 우리는 불과 공화국으로서 지금 120년인데 우리도 계속 발전해 갔지만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 200년 동안에 프랑스는 왕정과 공화정을 거듭해가면서. 이 속에서 구성원들을 잘 생각해보면 공권사회와 공권 왕정 시대와 그다음에 민주공화정 시대, 이런 판단들은 일반 시민들에게도 이 역사의 특수성, 그 나라의 환경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국형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배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굳이 제가 노동자라든가 얘기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사회민주주의를 논하고 있어가지고 구성원들이 기층 민중단위, 기층민중, 노동자, 서민, 소외계층 맞아요. 그들 대면 정당에 대한 좀 맞는데, 저는 이거보다도 가장 지금 한국형 사회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리는 인간성, 세월호 참사라든가 그 다음에 이명박의 사다방 외교라든가 그다음에 13시라든가 일베 이런 극우의 어떤 행태들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인간이 선하게 태어났는데 그 선하게 태어난 인간을 자기가 저버린 비인화된 인간이거든요. 그 비인간화를 찾아가는,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인간주의 부활을 얘기하듯이 19세기 말에 철학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있는 지금 우리 현실에서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 그거는 상생과 연대, 이런 기침되어 사회민주주의가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노동과 자본의 대립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서 노동계에서 말하는 사회민주주의 못 받아들이는 그동안의 관습이 있는 건데, 네? 그거를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가지고 인간화, 비인간화다 이런 패러다임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셨고요. 저 잠깐 덧붙여서 좀 얘기를 하자고 하면 그 말씀하니까 생각이 나요. 이제 철도청 선택안에서 이제 1차 했을 때 3인당에서 이제 반대하는 그거에 대해서 당시 최기혁 위원장님, 최기혁 전 민주당 위원장님이셨는가 이제 그분이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이제 지금 이제 노동계 분들 이렇게 많이 만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외연 확대를 해야 되는데 한다고 하면 안 된다. 다 깨진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반대를 이제 하셨어서 저도 그때 3인당에 표를 안 줬어요. 뭐 외연 확대 바로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좀 그거를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3인당 표 안 하고 뭐 다른 데 이렇게 하는 마음을 먹었었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된 건 없어요. 이제 된 건 없고 그래서 보면 제 생각에는 그동안은 뭐 이제 그 유럽 역사처럼 노동계가 어떤 적당을 받들어지는 어떤 토대처럼 이렇게 되게 있었지만 우리는 지금 거기에 이제 거기에 갇혀서는 안 되겠다. 정당이 오히려 노동계를 이끌어야 되는 거지 거기에 얹어서 가려고 해서는 뭐 안 되는 지금 시점 아닌가.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는 좀 적고 사실은 정당이 좀 과감하게 이끄는 정의당이 이제 우리 당이 3인당 기치를 걸고 노동계 그거를 좀 과감하게 해서 이끌어야 되지 않나. 그쪽이 사실 이론이 없잖아요. 노동계 아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노동계나 이런 데 이론 부분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렇죠? 한 100년 전에 이론 가지고서 뭐 지금 뭐 현실이랑 맞지도 않는 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뭔가 그 논리적 그 약한데 새로운 이론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뭐 사실 피케티 책 이런 거 진짜 그런 걸 봐야 되는 거고 사회민주주의 이런 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정당의 리더십을 더 강조하는 쪽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첨언하자면요. 600만 사회학교에서 820만이라고 보면 나왔는데 대부분이 비정규직 900만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900만 비정규직 시대에 조직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8 내지 9%. 근데 조직된 노동에 대한 산업화 시대에 너무 많은 피해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당 운동도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하셨고 조직된 노동을 통해서 노동 현장, 노동 시장을 많이 개선하려는 노력 충분히 공감하지만 또 다르게 제기되는 600만 자영업자와 900만 비정규직을 우리의 노동 현실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정치적으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오히려 더 조직된 노동에 대한 여러 가지 동의를 얻는 모든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정당 운동을 하는 사람은 더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제기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첨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 노동계에서 이제 그 3인주의를 얘기할 때 자본가에게 타협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계량주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3인주의를 잘 모르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타협이라는 거는 자본하고 노동이 어느 정도 힘이 비슷할 때 가능한 거지 3인주의 정당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수없이 자본하고 투쟁을 해왔어요. 그러다 어느 정도 힘이 비슷할 때 타협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현실은 지금 자본이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본하고의 3인주의 정당이든 것은 자본하고의 그 타협을 할 시기가 아니고 지금 투쟁할 시기죠. 그런 식으로 그쪽에서 이해해 주면 되는데 모르겠어요. 난 왜 그런 식의 그 노동계에서 그런 식의 그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네요. 뭔가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 인식에는 이미 그 뭐라 그럴까 좀 급진적인 그 사회주의를 하기 위해서 그 논리로서 이제 3인주의를 반대하기 위해서 그걸 꺼낸 게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3인주의라는 거는 자본과의 타협은 노동을 어느 정도 힘을 키운 다음에 타협을 시도한 거지 별도로 노동의 힘이 약했을 때 3인주의 정당이든 뭐든 그 타협을 시도한 적이 없어요. 역사를 보게 되면. 잘못 알고 있는 어떤 반대를 하기 위해서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타협보다는 사실은 3인주의 체제는 자본에 대한 통제. 그게 이제 우선 그게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이제 자본과의 타협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게 되면 수많은 사례가 있는데 그때는 뭐냐면 그러니까 1차로 노동의 힘이 어느 정도 키운다고 그전에 투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3인주의라는 게 자본에 대한 권력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것이고 그런 이후에 이제 어떤 그 균형점이 맞았을 때 어떤 노동계의 3인주의를 반대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야 사실은 타협에 초점을 맞추고 사실은 그 권력을 통해서 자본을 통제한다는 게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또 그분들이 알아듣게 이렇게 전달을 한다고 하면 어떤 3인주의의 어떤 진면목을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자신감을 갖고
정치적으로 활동하고 정치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그 진보정당인데 국민승리 21에서 이제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자고 해서 당명을 정할 때 그때 하다가 여러 가지 당명이 하다가 결국 민주노동당이 채택이 됐거든요. 민주노동당 채택도 굉장히 반대되는 입장이었고 이제 굉장히 우려도 했는데 민주노동당이라는 당명이 채택된 것은 어떤 목적을 했냐면 노동당이라고 이름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집권정당과 같은 입에 쓰는 당을 우리 당명을 했단 말이에요. 큰일 났다 이렇게 총선 답을 먹었다 했는데 물론 저는 지금도 민주노동당의 당명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표를 근데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대학 동기들이 지금 3개 사회주의 동기들이 야 니들 언제까지 꿈속을 헤맬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주파 출신 동기들한테. 그리고 어떤 친구는 왜 민주주의는 안 붙었냐? 민주정의당이고 해라 차라리. 이런 비아냥까지 들었어요. 그게 사실 양식 있는 자주파의 자세인 거예요. 근데 난 인천연합 식구들한테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그런 발상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도 있고 저는 그 진보주의자의 가장 큰 욕구는 영혼이 자유로워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동지들은 어떻게 된 게 인출되다가도 오도떨이 되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지 이게 무슨 진보지나는 같은 참 한때 그 자주파 상행 운동했던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데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그 정의당이라는 이름을 제출했고 그것을 고민은 지금도 그 고집하는 그 친구들의 솔직한 그 주의 주장은 뭡니까? 솔직히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우리끼리는 이런 얘기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이런 얘기 너무 지금 잘 토론하다면 분위기가 이제 없어지니까 제가 그래도 이렇게 좀 정리를 일단 반대 이론을 얘기했었으니까 옛날에 전에 이제 했을 때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지금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런 논리들을 좀 이제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논리보다는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 조금 이제 불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3인주의 나라 북유럽 국가들이 다 잘한 것만 있냐 말하자면 실제로 최근에 이제 신자유주의 수용하는 분위기에서 이렇게 후퇴하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이제 흠결이죠. 그런 것들을 지적하시는 분들, 지적하는 논리가 이제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사회민주주의라는 건 대타협이라는 거를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타협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느냐? 말하자면 재벌에 대해서 이제 기존 좌파에서 주장하는 거랑 조금 더 유연한 입장으로 사회민주주의 경제학자들이 주장하고 이제 그러시잖아요. 강하준 교수나 정진영 교수나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가능하냐? 한 번도 재벌들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정말 내려놓는다는 그런 자세를 보여준 적이 없는데 그런 노선 자체가 이렇게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좀 있었고 아주 오래된 역사를 보면 뭐 이제 1차 세계대전까지 거슬러 가서 삼인당이 당시 이제 각각 전쟁을 승리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각각 나라에서 다 전쟁을 승리해가지고 다 서로 이렇게 싸운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과거의 역사까지 이제 말씀하시고 그런 논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은 거를 전달하는 여러 논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노동조합 노동계의 입장에서 이제 어떤 자본주의 자체를 어떻게 긍정을 하느냐 3인주의는 어떤 자본주의를 긍정한 상태에서 재분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복지를 하자는 거 하는 건데 자본주의 자체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어떤 근본주의적 입장 같은 게 있는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본주의를 인정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지식인들, 교수님들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이 자본주의의 이 초기에는 사실 자본주의가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 불평등이나 노동 가치에 대한 어떤 사회 노동이나 노동하고 자본의 가치가 이렇게 큰 위력을 발휘할 줄은 사실 잘 몰랐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대규모 자본이 축적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노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노동을 갖고 이제는 자본으로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자본주의의 한계가 분명히 부딪힌 것을 우리나라만 느끼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느끼는 거다.
그래서 그 자본주의를 그러면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본주의를 폐기하고 다른 대안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 대안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저도 삼민주의가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본주의의 모순을 시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떤 사회주의로 최종 어떤 이상국가인 어떤 사회주의로 나가는 하나의 단계로서 삼민주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고 또 그 단계가 저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상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현실을 생각한다면 자본주의를 폐기하는 것보다는 수정해서 진짜 잘못되고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삼민주의의 근본적인 사람에 대한 사랑, 인간의 그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공동체를 어떻게 잘 복원시켜서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까 이거를 자본주의 때문에 안 된다기보다는 그거를 얼마만큼 잘 수정해서 갈 수 있을까 그게 삼민주의 본질이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토대를 폐기하고 자본주의를 폐기하고 보다는 그걸 어떻게 잘 우리에 잘 맞게 수정을 하면서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이런 사회를 만들까가 삼민주의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민주의가 자본주의를 궁극적으로 승인했다 또는 용인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자본주의가 어떻게 될지는 뭐 잘 모르죠. 100년 뒤에 20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어떤 경제체제로 갈지는 모르지만 현재 지금의 시점에서 사실은 그 폐기를 한다고 생각하고서는 아무런 어떤 구체적인 실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수정해서 나가는 것이 삼민주의다.